안녕하십니까. 채수일 농업TV의 채수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배추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배추벼룩 잎벌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추벼룩 잎벌레는 지금 한참 배추무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모종이나 씨앗을 통해서 지금 한참 기르고 계실 텐데 11월 정도면 이제 수확의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배추 벼룩잎벌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배추 벼룩잎벌레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배추 벼룩잎벌레. 그래서 배추 벼룩잎벌레는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배추를 너무 좋아하고 또 벼룩이처럼 튄다. 그 다음에 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다 그 벌레들은 그런 이름을 고유명사식으로 붙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배추, 벼룩, 잎 벌레. 그래서 배추의 벼룩이처럼 잎을 좋아하는 벌레다. 그래서 배추 벼룩 잎벌레. 그래서 그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좁은 가슴 잎벌레. 그 다음에 무 잎벌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녀석은 다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아마 까맣게 보이는 거, 전체가 까맣게 딱정벌레 목이면서 잎벌레과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잎벌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것 중에 까만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좁은 가슴 잎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대명사처럼 느껴지고 있는 배추 벼룩 잎벌레는 성충의 크기가 2 내지 한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벼룩이처럼 생겼다 해서 벼룩이 이름이 들어갔고요. 잘 또 튑니다. 그리고 등껍질은 검은 바탕에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세로 이렇게 등이 있으면 양쪽으로 그 세로 주황색 무늬가 좀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 벼룩 잎벌레는 너무 빨라서 잡기가 어렵고요. 농약을 치려고 하면 벌써 튑니다. 그래서 잎에 구멍을 내는데 어렸을 때 잎을 구멍을 낸 것이 잎이 점점 커지면서 구멍이 더 크게 보이는 거고요. 점점 구멍이 커집니다. 그래서 배추잎 초엽에 잘 먹고 잎이 이제 없어질 무렵이면 이 친구들도 없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온도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날씨가 점점 그 단일적으로 가면 추워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월동하는 것은 보통 성충으로다가 월동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잎이나 구잎이나 그 토양 속에 성충으로다가 월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 배추 벼룩 잎벌레, 다들 잎벌레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것이 아마 좁은 가슴 잎벌레라 해서 전체 등이 전체가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가슴 잎벌레, 검게 보이는 것은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잎벌레는 성충의 크기가 3 내지 4mm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배추 벼룩 잎벌레 양쪽에 그 주황색 세로줄 무늬 있는 녀석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성충이 완전히 컸을 때는 2배 정도 좀 큽니다. 그래서 구별이 좀 완연하고요. 그 생활 습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좁은 가슴 잎벌레 검은 거, 검정색 그것을 이름을 좁은 가슴이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검고 강택이 납니다. 그래서 약충 때 그 보통 이 친구들은 대개 아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배태는 유충, 번데기, 성충을 거치는데 이 친구들은 다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성충은 성충인데 성충 비슷하게 유충도 아니고 그러한 성충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유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충이 있을 때는 이런 배추 벼룩 잎벌레 약충이 있을 때는 그 성충은 물론 잎을 가해하지만 그 약충은 뿌리도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재 주실 때 그 치는 요령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잎 뒷면도 중요하고 땅에 지재부라고 하면 땅에 닿은 부분 그 뿌리 쪽에다가도 약물이 충분히 적시도록 주시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농약을 쓰더라도 어떻게 치느냐, 어떤 방제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방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충때는 검은색이면서 같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뿌리에도 강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마디마다 절적동물물이라고 그랬죠. 이 곤충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마디마디에 보면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성충과 유충이 다 입도 갉아먹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움직임이 그 검은 거, 소위 좁은 가슴 입벌레는 그 행동이 좀 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이 녀석은 벌써 이렇게 죽은 척하고 땅에 떨어지거나 가만히 밑에 잎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때 그 잡으려고 하면 벌써 또 움직이고 그렇게 튀는 그런 것이 있고요. 성충으로 가게 되면 검은 그 배추벼룩 잎벌레가 줄무늬 있는 소위 배추벼룩 잎벌레보다는 약간 한 3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재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약재 뭐 그 가까운 농약사나 농협에 가셔갖고 그 약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바로 처방약을 주실 겁니다. 보통 뭐 엑셀트,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던 모스킬, 뭐 아리타보캡틴, 오신, 보스 뭐 이런 것들이 치시면 한 2회 정도는 치셔야 됩니다. 얘네 생활사가 1년에 2번 하는데요. 보통 그 봄배추 때 한 번 오고 가을 배추 때 오는데 왜 그러면 여름에 없느냐? 바로 배추의 특성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게 배추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타납니다. 이 벌레들, 이 해충, 잎벌레도 그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배추, 가을 배추에서도 잎이 무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결구기가 되면 보통 그 십력기가 넘어가 버리면 초작에 많이 갉아먹고 바로 또 월동 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만큼 곤충들도 사람보다 많은 그 진화가 됐죠. 그 다음에 민달팽이라고 있습니다. 달팽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달팽이에서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는 그 어떤 집달팽이 또 명주달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이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집이 없는 그 민달팽이, 집이 없다 해서 민달팽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는 그거를 집이 없는 달팽이를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줄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2줄 달팽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2줄 달팽이, 민달팽이 다 똑같은 말이고요. 집이 있는 달팽이를 명주달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생활사가 낙엽이나 또 잡초더미, 또 퇴비, 미숙한 퇴비라든가 뭐 완숙퇴비라도 거름을 많이 쌓아놓은 데서 주로 많이 있고요. 특히 비가 습성을 아무래도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비가 오기 전날이라든가 또 비가 그 많이 내릴 듯한 그런 아침 또는 이슬이 많은 아침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많이 나타나서 상추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드러운 그 우리 작물을 매우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갉아먹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음 또 병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화학적 방제 농약을 갖다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량과 상품성을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는 보통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이슬, 물이 떨어져서 내리는 곳에 당연히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낮에는 없고 다 사이에 있거나 그렇게 숨어있는 특징을 보여지니 거기에 맞춰서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그 완벽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부님들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